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 이제 3주차 수업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요, 글을 쓰는 준비를 참 많이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글자, 문장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자, 선생님이 지금 펜 좀 준비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에요.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어로 글을 쓴다고 하면요. 자, 이렇게 선생님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 이름 기억하죠? 네, 이미향입니다. 자, 외국어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쓰고 이렇게 이런 것은 letter, 네, 글자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글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글자로 이렇게 문장을 쓸 때가 있죠. 지금 여기 문장이 있는데요.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건 문장이에요. 문장은 이렇게 question mark, 네, 물음표 아니면 마침표, 또 뭐가 있죠? 네, 이렇게 느낌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끝이 납니다. 외국어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자, 오늘부터 선생님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글쓰기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자, 일단 글말로 써야 됩니다. 입말하고요, 글말하고요,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네, 문법도 다른 것도 있고 표현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사를 하는데 사람을 만나서 앞에서 인사할 때 하는 말하고 편지를 쓸 때 그분에게 조심해서 인사하는 말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죠. 네, 그것처럼 입말, 글말이 있는데요. 네, 보통 말하기는 입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는 글말이라고 하는데 뭐 많이 다르진 않지만 그 나라에서 살지 않으면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외국 학생들은 보통 한국어를 배울 때 뭐부터 배울까요? 입말부터 배울까요? 글말부터 배울까요? 네, 입말부터 배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양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버스 몇 번을 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네. 우유 한 잔 더 주세요. 이런 거 부탁하는 말 모두 입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학생들이 글말을 모르면 글쓰기에 다 입말로 씁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계속 글말이 무엇인지, 글말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해도 친구들이 아니면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네. 자, 여러분은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자, 문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질문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해요. 이거 모두 문장부호라고 해요. 자, 문장부호에는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죠? 이렇게 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끝났어요. 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마음에서 말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여러분 나라의 문장부호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있네요. 네,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대신 말할 때, 네, 여기 인용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 부호가 나라마다 좀 다르고요. 이게 잘못 쓰면 이렇게 보는 사람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도 선생님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꼭 설명할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자, 선생님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요. 그런데 옷이 좀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기분이 들죠? 보는 사람이 계속 불편하죠? 이거 오른쪽 왼쪽이 달라요? 이거 원래 다른 거예요. 네. 이렇게 똑같이 되지 않아서 좀 이상해요? 아니요, 이렇게 원래 다른 거예요. 이것처럼요, 그 사람 옷이 정리되지 않았어. 그러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눈으로 글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문장 부호가 틀리면 보는 사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장 부호, 띄어쓰기, 스페이스, 띄어쓰기 이런 것도 글쓰기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땐 잘 모르죠. 네, 말할 때는 다르지 않지만 글쓰기에서는 다릅니다. 자, 그 다음요. 문단 만들기요. 세 번째 이야기는 문단 만들기인데요. 여기 문장이 있어요. 아까 문장은 세 가지 방법으로 끝난다고 했어요. 자, 이 문장을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할게요. 4 플러스 마이너스 1. 네, 문장이 4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3개에서 5개. 이 정도가 되면 한 문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한 문단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 문단을 잘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선생님은 한국어 쓰기를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신문에 선생님이 글을 씁니다. 매주 한 편씩 신문에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바쁘고 마음도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보람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믿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의 좋은 학생들이 쓴 글을 한번 볼게요. 이 학생들이 자기소개 글을 선생님한테 보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해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선생님한테 보내보세요 라고 말을 했죠. 네, 그때 첫 시간에 그런 글쓰기를 해보는 이유는 자, 앞으로 15주, 16주 후에 나의 글쓰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보통 내가 글쓰고 있는 그것이 고칠 것은 없을까? 맞을까? 어디가 틀렸을까? 네.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은 항상 실패하지만 여러분 다이어트 해봤죠? 아니면 운동하기 네 해봤죠? 그러면 처음에 할 때 보통 내가 몸무게가 몇 킬로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건강하지? 보통 체크를 하죠. 네, 여러분의 글이 지금 여러분은 초급이 아니고 중급이지만 글쓰기도 정말 중급일까? 네,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네, 이름은 안 보이게 선생님이 네, 이렇게 다 덮었습니다. 누구를 소개합니다. 자, 저는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술적 글쓰기 과목을 듣는 학생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자, finish 마치는 거죠. 네, 마침표라고 하는데요. 문장이 끝나면 이렇게 마침표 꼭 찍어야 됩니다. 자, 저는 한국어에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한국에 한국어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이 학생은 교환학생이었고요. 자기 나라에서 그 한국어를 1년 6개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온 거예요. 저는 산책을 좋아합니다. 학교에 처음 왔을 때 매일 학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메도 좋아합니다. 그 만화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만화 영화. 네. 그리고 여기 를 하고 도가 같이 있으면 르를 안 씁니다. 네. 애니메도 좋아합니다. 만화 영화도 좋아합니다. 자, 저는 한국어로 공부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글쓰기는 항상 약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공부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마음이지요. 글쓰기는 가장 연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글쓰기를 힘들어한다고 선생님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학생 정도로 자기소개 글을 쓸 수 있으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외국어로 이 정도 글 못 써요. 네, 여러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문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사, 소개, 이름 말하고 반갑습니다 말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자, 왜 한국에 왔어요? 그동안 뭘 했어요? 이거죠. 네, 이 내용이 한 문단이고요. 자, 이게 세 번째 문단이에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약속, 미래에 대한 희망, 나의 계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것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글은 이렇게 문단으로 만들어져요. 네. 여기는 지금 4개의 문단이 있고요. 한 문단이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말했죠? 이 말 기억해요? 네. 3개에서 5개 정도의 문장이 한 문단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문단이 short, 짧아요. 그렇죠? 자, 잠깐만요. 선생님 색깔을 좀 바꾸어서 1개, 2개, 2개죠. 그 다음에 1개, 2개, 2개예요. 자, 1개, 2개, 3개. 이 정도가 좋겠다. 이거보다 조금 더 길어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4개가 어때요? 조금 길이가 비슷해요. 네, 이거는 좋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글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 합시다. 자, 이 친구 글도 선생님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스웨덴에서 온 누구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는 만으로 22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중에 잘 못하는 부분은 쓰기입니다. 네, 다 그런 고민을 하네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자신에게 많은 압력을 가하고 부족한 단어 때문에 이거 스트레스 같은 거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많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외향적인 편이라서 외향 나왔다? 그럼 여기서부터 뭐죠? 네, 성격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성격 이야기예요. 외향이 뭐죠?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또 친구들 만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선생님은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네, 외향적입니다. 자, 친구들이 많고 새로운 친구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건 뭐라고 했지? 이런 성격을 뭐라고 하지요? 기억합니까? 그 친구 잘 만드는 그림, 아기 2명 그림 있었는데 기억해요? 네, 사교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수업을 들을 때 조금 소극적인 편으로 됩니다. 이건 뭐예요? 네. 자, 소극적이다는 별로 말하지 않고 저요!
선생님 저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활동하는 친구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해볼게요. 자, 이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적극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조용하게 있는데 선생님이 해볼래요? 누구 해볼래요? 라고 하면 네 그러면서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게 소극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아니 수업을 들을 때 이 친구 항상 네 조용하게 있었어요. 소극적인 편으로 됩니다. 저는 취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취미 나왔습니다. 그죠? 외국어 배우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요즘 한국어 외에 일본어와 프랑스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취미 중에 영화 보기나 예쁜 카페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여기 중간에 조금 틀리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틀리는 글자 자꾸 생각하면 글을 못 써요. 외국어 할 때 발음 걱정하면 말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한테는 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찾아보세요, 뭐 고쳐보세요 하면 그때 사전 찾아보고 제대로 알고 나중에 밖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한테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쓰기 능력을 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수업을 많이 기대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기대되다, 기대하다, 이렇게 되다 하고 하다가 있잖아요. 시작하다, 시작되다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되다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문법을 좀 많이 틀려요. 그럴 때 조사를 많이 틀리는데요. 보통 뭐뭐을 하다예요. 100%, 100%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보통 대부분 뭐뭐을 하다, 뭐뭐가 되다 이렇게 돼요. 네, 이것도 계속 선생님 이야기 할게요. 이 수업이 많이 기대됩니다. 아니면 나는 이 수업을 많이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는 글쓰기 할 때 여러분이 보통 대부분 실수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글을 문단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를 소개하면서 쓰기 수업을 왜 신청했는지, 쓰기 수업을 하고 있는 이제 내가 한국어 공부를 얼마나 했고, 그 다음에 쓰기 수업을 왜 신청하고 그런 이야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고요. 여기 성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취미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가 있어요. 이 친구도 문단을 좀 나누어 놨어요. 여기는 성격. 선생님 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는 성격, 그 다음에 여기는 취미.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 놨어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문단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집에 양말 양말통이 있죠. 자,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나, 동생, 아기. 네, 양말통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양말통 안에 양말을 다 같이 넣어두면 무슨 일이 생기죠? 아침에 내 양말 어디 있어? 라고 찾아야 됩니다. 맞죠? 네. 다 열어보고 이거 내 양말이야? 아빠 양말이야?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거하고 비슷해요. 양말을 정리해서 넣는 것처럼 글을 쓸 때도 비슷한 것을 같이 넣어서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선생님 지금 문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여기에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이 체크를 해 두었어요. 이거 뭐지? 자, 안녕하십니까를 잠깐만요. 선생님이 펜의 색깔을 좀 바꾸고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아니면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점을 찍는 경우 많이 봤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 이것은 question, 질문이에요. 읍니까? 질문 맞죠?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안녕한 것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안녕한 것을 물어보는 거.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에는 question mark. 네, 물음표가 맞아요. 자, 이것도 문장 부호잖아요. 글은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문장 부호도 지켜서 씁니다. 어때요? 이런 생각 안 해봤다 하는 생각이 듭니까? 자, 선생님은 지금 문단을 어떻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지 보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양말통처럼 네, 생각이 바뀌면, 내용이 바뀌면 문단도 네,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표현은 입말이 아니라 글말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글말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아요. 맞죠? 네, 조금 이따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장 보호도 지켜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휘나 문법이나 이런 것만 신경 쓰는데요. 우리가 말하기 할 때, 한국에서 물어볼 때는 이렇게 끝을 올리죠. 그러니까, 자, 시청에 가려고 해요. 그러면 몇 번 버스를 타요가 아니고 몇 번 버스를 타요? 지금 몇 시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끝을 올라가게 해야 되죠. 이건 발음할 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되는 거죠. 물음표. 네, 글을 쓸 때 물음표를 쓰는 것은 발음을 할 때 얼마예요? 이렇게 끝을 올리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전에 일본 학생이 일본어 문법에서는 끝이 올라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질문하지만 올라가지 않을 때가 많은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방학에 일본에 가요.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 방학에 일본에 가요. 응? 아, 네, 그래요. 그런데 두 번 말했는데 또 말해요. 선생님 방학에 일본에 가요. 아니 왜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자기가 일본에 가면 좋겠다. 선생님 그런 생각하고 세 번을 말하는데 왜 나에게 그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는 나에게 물었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방학에 일본에 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래요. 근데 내가 들으면 선생님 방학에 일본에 가요. 아, 자기가 일본에 간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죠. 일본 학생이니까. 자, 이렇게 말할 때 질문하는 것하고 대답하는 것하고 높이가 다른 것처럼 글을 쓸 때는 문장 보호를 다르게 씁니다. 자, 쓰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분이 지나가네요. 잠깐만 쉬고 다시 만날게요. 네. 다음에 이야기할 부분인데 잠깐 쉬고 다시 봐요.